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자,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도 네트워크 문제인데요. 앞에서 봤던 문제죠.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자, 부분 점수 두 문제면 2.5점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자, 소수점 점수 없습니다. 3.2점. 그쵸? 또는 1.4점. 공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부분 보시면 가장 기초적인 문제 출제됐죠. 의외로 답 보고 문제 풀면 너무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고 여러분 용기를 좀 가지시고요. 자, 실제적으로도 꼼꼼히 기본에서부터 충실히 하시면 설명의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 보고할 당시에 실제 기출에서는 이렇게 프로토콜 설명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예를 든 프로토콜, 그러니까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 아니더라도 정의적으로 또 여러분은 충분히 TCP, UDP를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럼 세 부분이 있으니까 부분 점수,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어요. 자, 대부분 네트워크와 관련된 프로토콜 문제는 명칭을 풀스펠링으로 작성을 하셔도 맞습니다만 약으로 적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시험 문제 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을 빈칸 1, 2에 영문약으로 적으세요. 이거 있는지 없는지 꼭 보세요. 영문약으로 라고 있으면 풀스펠링을 적거나 한글을 적으시면 빵점. 반드시 영문약어로 적으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 영문약어 3자로 적으세요. 2자로 적으세요. 힌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설명 읽고 봅니다. 자, 해서 1번, 2번 연결장형 프로토콜이다. 송수신, 호스트 간에 송수신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데이터를 전송한다. 자, 이렇게 전송할 때 신뢰에 있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송 계층 프로토콜이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죠. 전송 레벨, OSI 7 레이어의 전송 계층 대표적인 프로토콜 명을 떠올리시고 TCP, UDP 등장하시겠죠. 자, TCP, UDP 등장함과 동시에 신뢰로운 연결하면 바로 여러분은 TCP 떠올리실 수 있게 이미 필기에서 학습한 상황이죠. 자, TCP 공부 굳이 한다면 전송 메시지의 정확한 도착 정보를 보장하고 이걸 신뢰성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류 경우 재전송하며 흐름 제어 기능이 있고요. 자, 정확해야 되니까 파일, 자, FTP, 이메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에 적합하다라고 했을 때 TCP. 자, 그럼 반대로 연결이 아니고 비연결형 하면 TCP와 더불어 UDP 떠올리시겠죠. 자, UDP와 관련해서는 전송 메시지의 정확한 수신 도착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 정확하고 신뢰롭고 반대로 비연결이고 정확하지 않다. 자, 오류 경우에 재전송은 이루어지고, 자, 흐름 제어는, 자, TCP는 하지만 얘는 하지 않는다. 어디에 그러면? 자, 양이 많고 빠르게 해서, 자, FTP 중에서도 TFTP와 동영상 스트리밍, 화상 채팅과 같이 약간의 정보 왜곡이 있어도 이해한다. 데이터 손실을 감소하는 서비스에 적합한 거 UDP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TCP와 UDP가 연결, 비연결형 해서 선택형으로 나왔고, 자, 바로 다음 회차는 아니더라도, 자, 이제 우리 산업기사 실기에 TCP 별도로, UDP 별도로 출제 분명히 반복해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 성의 있게 지금 출제된 부분 좀 버거울 수는 있으나 2회차 문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 부분. 자, 이 부분도 아주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답이 ARP가 먼저 등장을 했어야 맞을 수 있습니다. 스토리 전개상 또는 대부분.
우리 기능사 기사 같은 경우에는 ARP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좀 일반적인데 우리 산업기사는 좀 더 꼼꼼히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산업기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ARP 섣부르게 적으시면 안 됩니다. 자, 힌트는 여러 가지 빈칸에 있고요. 자, 첫 번째 힌트를 통해서도 여러분 답 적으실 수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한테 익숙한 ARP 부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 뭐예요? 영문약으로 적으세요. 있으면 MAC만 맞고요. 뭐 소문자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저런 표현 없으면 풀스펠링 적으셔도 좋습니다. 자, ARP가 뭐예요? 뭐 앞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ARP 자체가 답으로. 자, 논리주소를 물리주소로 변환하는 걸 ARP 프로토콜이라고 그러고요. 자, 반대로 물리적인 주소를 논리적인 주소로 변경하는 걸 RARP. 자, 해서 뭐 ARP, RARP 프로토콜로 학습 분명히 하셨고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논리적인 주소 뭐였습니까? IP. 자, 물리적인 주소 뭐였습니까? 예,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러니까 랜카드 주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 주소를 맥 주소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랜카드마다 부여된 주소 해서 자, 볼게요. 자, 무슨 주소는 네트워크상의 통신을 위해서 랜카드, 스마트폰 등이 부여된 일종의 주소이다.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답이 MAC였습니다. 자, 주소 체계 자체는 12자리의 16진수로 표현되어 있는 고유 주소다. 왜냐하면 매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길고 16진수로까지 표현을 했겠죠. 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되는 데이터 프레임을 목적지, 컴퓨터의 IP 주소 이외에도 네트워크 카드에 물리적인 주소인 맥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주소도 있고 그 안에 맥 주소도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여러분한테 익숙한 설명은 ARP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ARP가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ARP 적을까 하다가 아니네 라고 주의를 하실 수 있으셨던 문제인데 자, 일단 저희는 기출 분석하는 거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답을 적으면 안 되겠구나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해볼게요. 8번 문제는 굳이 이야기했을 때 난이도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 기술 활용의 네트워크 쪽 문제입니다. 보통은 프로토콜과 관련되어 있는 네트워크 문제가 간결하게 출제되는데 이 문제는 자, 기본적으로 라우팅 방식에 대해서 출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라우팅 알고리즘 출제하기 전에 라우팅 방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짚고 넘어가는 문제다라고 해서 출제의 의도를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는 용어를 쓰세요. 자, 한글 좋고 또는 영어로 적으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둘 다 적지는 마세요. 왜냐면 뒤에 영어 틀리면 앞에 맞아도 빵점으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자, 그냥 한글 정확하게 하시면 적으시면 됩니다. 뭐 벡터 어이가 아니고 아이 적으셔도 그 정도는 맞다라고 합니다. 자, 라우팅 방식과 관련해서 목적지 네트워크로 가는 경로까지 거쳐야 하는 라우터의 순수 물리적인 거리를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결정하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동쪽 라우팅 방식 문제가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쪽 라우팅 방식 중에 하나로 땡땡 라우팅 방식은 인접 라우터와 정보를 공유한다.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방향을 결정하는 라우팅 프로토콜 알고리즘인 벨만포드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특정 알고리즘 하나를 묻는 게 아니고 라우팅 방식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자, 벨만포드 알고리즘 반영한 라우팅 방식은 링크 상태가 아니고 거리 벡터.
그러면 다음 시험에 링크 상태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자, 소규모 네트워크에 적합하며 경로 계산 방식은 홉 카운트 방식이고, 자, 예를 들어서는 RIP, IGRP들이 있다라고 해서 자,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토콜 명을 설명으로 뒀다라는 거죠. 뭐 이 하나하나도 당연히 다음번 시험에 나오겠죠. RIP 자체가 답일 수 있죠. 지금은 방식이고. 해서 동적 라우팅의 거리 벡터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에서 이 문제까지가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인데요. 자, NCS에 충실히 출제를 했습니다. NCS 모듈. 자, 외부 인터넷망이 차단된 상황에서, 자, 그럼 외부망 말고 이제 내부망이죠. 자, 이 내부망에 인트라넷만을 활용하여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끊고. 예. 자, 그래서 이게 키워드일 수 있죠. 인트라넷만. 데이터와 정보의 외부 유출에 민감할 경우에 장비를 자체로 구매하고 특정 공간의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인프라 구성 방식을 뭐라고 하는가. 자, 마찬가지로 한글 적으셔도 되고 영어로 적으셔도 되고, 왜냐하면 특별히 용어에 대해서 영어 적으세요 이런 거 없으니까, 뭐 약어 없으니까. 자, 해서 on press me라고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개발 환경 인프라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이렇게 내부 인트라망 을 고려하고 외부를 차단된 상황에서 구축하는 방식 뭐라고 하냐면 온프레스미,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두 개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반영한 방식, 혼용한 방식에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해서 이번 회차의 온프레스미,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사에서도 뭐 일단 기출은 된 바가 없고, 우리 산업기사에서 NCS 모듈 시험 범위에 정말 충실히 출제한 모듈이다. 자, 첫 번째 모듈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모듈에 대해서 9문제 살펴봤는데요. 이 정도 수준의 3레벨 문제 여러분 시험 보면, 자, 여러분 시험지에 7문제 이상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 모듈별 구별하셔서 잘 기출문제 분석하시고 공부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모듈 문제입니다. 코드 문제죠. 7문제 이번 회차에도 출제가 됐어요. 5문제 C코드, 2문제 자바코드 문제. 자바코드 어렵지 않고요. C 언어 문법으로 충분합니다. 자, 7문제가 한 회차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 회차 여러분이 코드 공부하시면서 기출문제 보시면서 풀이하시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2문제 출제됐네. 또 나누기 하는 약수, 그리고 소수 판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판별문, if문 4개의 조건식이 비슷하네 라고 여러분이 유사한 코드 스타일을 볼 수 있는 회차라고 알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한테 이야기 드릴 때, 자, 문제 봅니다. 다음은 C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이다. 실행 결과를 쓰세요. 즉 단답형 문제고요. 부분 점수 없고 한 문제당 5점 깔끔합니다. 자, 결과를 쓰세요 하면 C코드, 자바코드 우리가 구별해야 할 문장이 있고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죠. 자, C 언어일 경우에는 결과를 쓰세요 하면, 자, 코드 전체적으로 훑고 프린트F 몇 번 나왔나, 어디 나왔나 확인하는 겁니다. 코드가 길어서 제가 오른쪽 단으로 이동까지 했는데요. 여기 프린트F, C 언어의 출력과 관련해서 한 문장 프로그램 마지막에 있구나. 자, 그러면 이것만 출력하면 되는구나. 답은 잡을 적으면 되는구나. 분석합니다. 출력 형식 지정 문자 %D예요. 자, 10진 정수로 하나만 출력한다. 변환해서. 자, 이걸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코드를 보시는 겁니다. 주의할 점. 자, 이번 정보처리 산업기사 실기 문제.
자, 합격률 낮은 이유는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출력을 하는데 하나가 아니고 수식이에요. G라는 변수값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L이라는 변수값도 알아내서 G와 L을 각각 적는 게 아니고 합한 결과를 적어야 된다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할 거고요. 최소 공배수 구할 건데 합한 결과를 적는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10번 문제의 답은 111, 111입니다. 퍼센트디 몇 개, 한 개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에 다 풀고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코드 보면 C코드. 자, 출력하세요. 그러면 printf 반복문 속에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지 구별하시는 걸 가장 먼저 하시고, 자, 반복 구조, 제어 구조 파악하시고 변수 분석하십니다. 자, 출력과 관련된 G와 L 부분을 역으로 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자, L 부분 여기에 있어서 구하면 되고, G 부분은 포문이 있는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G. L과 G를 이렇게 각각 구한 다음에 덧셈 한 다음에 출력하는구나. L 같은 경우에는 반복 영역에 없고 곱하기와 나누기 수행하면 되겠네. 정수이구나. 자, 보시면 변수 x, y, g, l, i 있는 거 분석했고요. 자, x는 27이라는 정수, y는 10이라는 주어진 초기화한 정수 변수 두 개 x, y가 있고요. 두 수. 자, 이 코드 전반적으로는 지금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자, 이렇게 27과 12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코드였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자, X에 있는 27과 Y에 있는 10이라는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 G고요. 그죠? 최소 공배수 L로 구하고 두 개 더해서 계산한다. 자,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공부하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론을 알아야 꼭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그런 내용의 코드구나 라고 좀 힌트를 빨리 얻으실 수 있는 거고, 이 문제는 그냥 실행하셔서 결과를 유도하셔서 풀이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꼭 이런 개념적인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충분히 풀으실 수 있습니다. 자,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최대 공약수 GCD라고 하죠. 그래서 변수가 G라고 소문자로 준 거고요. 최소 공배수 LCM이라 그래서 소문자 L로 변수 이름이 노출이 됐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일단 두 수가 있어야 돼요. 두 정수 또는 다항식 해서 대상이 두 개여야 되고, 자, 0은 아니어야 되고, 자, 공통되는 약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수, 최대값 알고리즘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최소 공배수는 공통되는 배수네. 공통이 되려면 일단 대상 두 개 있어야 되겠죠. 자, 두 개 이상의 자연수에, 두 개가 넘을 수도 있지만 일단 두 개 이상의 자연수에 공통된 배수 중, 자, 시작이죠. 배 시작 부분의 가장 작은 수. 자, 구합니다. 자, 그런데 최소 공배수 부분에 공식이 있어요. 두 자연수를 우리는 x와 y라고 했으면 이걸 곱해요. 곱한 다음에 나눠요. 최대 공약수는 저기 GCD의 G라는 변수인데, 이렇게 하면 뭐가 구해진다? L이 구해진다 라고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정의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도 궁금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이걸 코드로 어떻게 구현을 했나라고 관점을 가지시면 되고, 우리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하죠. 27과 11을 적고, 자, 1 빼고, 그렇죠? 1을 제외하고 약수, 공통된 약수들을 좌측에 적죠. 2는 안 되고 3 하니까 27은 9, 3 하니까 12는 4라고 나누어 떨어지네 해서 자, 3이라는 약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9 사이에 공통된 약수가 있나요? 더 있을 수 있었는데 없네요. 1 제외하고.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멈춰야죠. 그러면 이 두 수의 3이 최대 공약수이구나. 자, 그리고 우리 수학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L 구하죠. 3 곱하기 9 곱하기 4 해서 우리 수학에서 이렇게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거 배우셨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9 곱하기 4 하면 뭐가 나오나요? 108.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수가 27 곱하기 12 제가 이렇게 할게요. 나누기 3 해도 108이 나오더라. 자, 이 공식 적용한 부분입니다. 네. 자, 해서 이렇게 3 곱하기 9 곱하기 4를 코드로 구현한다라는 건 좀 한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코드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공식은 미리 정해놨어요. 빈칸이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요? 그냥 포문, 입문문 그리고 조건식 나머지 연산자를 분석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코드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어야 되는 부분 한 부분만 더 로직적으로 짚을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if문이 있어요. 자, 반복문이 있어요. 가장 외부에는 포문이 있고, 자, 포문의 중괄호 열고 닫고 있는 거 보이시죠? 반복을 하고 있구나. 자, 그럼 그 속에 if문 있는 거 봅니다. 자, 그리고 if의 참일 경우 브레이크문이 있죠. 자, 브레이크 명령문에 제어의 구조, 제어의 순서를 짚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하다가 브레이크문 만나면 어디로 제어를 이동할까요? 라고 했을 때, 자, if에 닫는 가로는 무시가 됩니다. 어디요? 반복문의 이 부분으로 탈출한다. 저는 이 코드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보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코드를 보고 문제를 풀이시는 입장이라고 했을 때, 시언어를 공부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브레이크문 있을 때 어느 부분 포문을 빠져나간다, 포문을 그만둔다, 반복을 그만둔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코드의 분석으로 짚으시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뭐 반복문은 i라는 제어 변수로 시작과 끝 일씩 감소를 했네 라고 노출이 되고, 자, 안쪽에 있는 판별식이 너무 길어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두 조건식이 있기 때문에 조건식을 어떻게 해요? 연결을 했어요. 연산자를 통해서 조건 1과 조건 2를 연결을 했어요. 이거 뭐예요? 논리연산자, AND 연산자. 그럼 뭐예요? 둘 다 참여해야 돼. 둘 다 만족해야 나는 여기 참으로 진입할 거야. 자, 그러면 조건 1 분석 한번 해볼까요? x라는 변수를 i로 나누는, 자, 나머지 값이 0이면
y라는 변수를 i라는 변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0이면, 자, 매우 중요하죠. 우리 학습할 때 나머지 값이 0으로, 자, 즉 나누어 떨어지면 x를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 몫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y를 동일한 약수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자, 이 두 상황을 어떻게 둘 다 동시에 만족하면, 자, 이 부분, 이 개념이, 이 라인의 조건식이 x와 y의 공통약수를 발견하면, 예, 자, 주석 적을까요? 예, 첫 번째 줄, i는 x와 y의 공약수다. 공통된 약수이다. 자, 그런데 제가 이니? 라고 할게요. 왜냐? if문이니까. i는 x와 y를 공통적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니, 즉 공약수니. 그러면 진입하여라. 자,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누어 떨어지니, 공약수니.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한번 봐볼까요? 자, 위에서부터 보시면, 자, x는 27이고요. y는 10이에요. 자, 그리고 자, 반복문 한번 봅시다. i의 시작값이 x예요. x여야 할 것 같은데, 또는 1이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뭐예요? y 12예요. 이거는 고정된 거죠. 12. 그리고 끝 조건이 뭡니까? 0보다 크다 라는 건 뭡니까? 1까지라는 거죠. 1씩, 자, 마이너스 1씩 감소하면서, 즉 12부터 1까지 1씩 감소하면서 반복한다. 자, 12, 1 감소하니까 11, 10, 9, 8, 7, 6, 5, 4, 3, 2, 1까지입니다. 0 아니에요. 1까지 진입한다. 1 감소하면서. 그럼 몇 회 반복을 합니까? 12회 반복. 자, 여기에 y를 반복의 횟수로 둔 이유는 큰 수와 작은 수가 있죠. 당연히 공약수, 공배수. 자, 특히나 이제 공약수를 구하고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작은 수보다 클 수 없죠. 자, 그래서 똑똑하네.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건 여기에 반영 안 하고 거꾸로 해서 따져가면서 등장을 하면 그게 제일 크지. 그럼 그만두면 되겠네 라고 알고리즘을 코딩한 겁니다. 구현한 겁니다. 자, 해서 자, 중요한 거는 12부터 시작해요. 이 i가 12부터 시작을 해서 나눈 과정을 반복하고, 자, 드디어 나누어 떨어지면 어떻게? 그게 제일 커. 최대 공약수 구하고 반복 그만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코드를 여러분이 꼭 이런 개념 아니어도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제가 그래도 여러분이 궁금한 이 상황 하나만 좀 디버깅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포문도 그렇고 y는 12부터 반복을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12이고 진입하고 12이고 y는 12이고 진입하고, 그러니까 즉 i는 12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게요. 시험 시간 충분하고 시험장에 연습란 여백 영역 많으니까 꼭 따져보세요. 자, 여기에 x는 27 변하지 않습니다. y는 12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2를 가지고 자, 나눠봅니다. 자, 첫 번째 수 x 27. 자, 이 몫은 이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죠. 3. 나머지 3. 자, 이 3을 가지고 이 뒷부분 는는 0 묻죠. 는는 0. 3은 0과 같으니 아니요, 거짓. 이걸 가지고 and 연산자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시연어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시연어일 경우 and 연산자가 있을 때 앞부분 조건식이 거짓이면 아예 뒷부분은 수행도 안 합니다. 단절 처리, 절단 처리 되는 거죠. 둘 다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끝. 그러면 진입하지 않고 이 부분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i는 i-1 해서 12가 11로 되는 거죠. 자, 11로 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27을 나눕니다. 자, 27을 11로 나눠요. 나머지 0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다시 10 되고, 그렇죠? 예. 9 되고, 그렇죠? 예. 해서 11, 19. 자, 9로 27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와서 11을 9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서 자, 8, 7, 6, 5, 4, 3, 2, 1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행 과정 중에 3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3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i가 12부터 1씩 감소를 해서 3인 상황이 됐고, 자, 3을 두고 x와 y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3으로 27을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네요. 나머지 0. 자, 너 0이니? 라고 if에서 묻고 있죠. 0. 아, 0이에요. 참. 자, 제가 한글로 적을게요. 자, 참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and 우측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3을 가지고 12를 나누죠. 자, 나누어 떨어지죠. 그쵸? 예. 자, 나머지가 0이고 너도 0이니?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참. 자, and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참이기 때문에 너네는 결과가 참이니까 진입한다. 여태까지 진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결과가 참이니까 진입을 해서 자, 주의해. i가 지금 뭐예요? i가 3이에요. 3. 자, 그럼 드디어 G가 값을 저장하죠. 그리고 브레이크를 만나요. 제가 뭐라 그랬죠? 브레이크는 포문 밖으로 나간다. 자, G 3입니다. G는 3으로 결정됐고요. 자, X, Y, X 27이고요. Y 10이고요. 곱해요. 그죠? 그리고 3으로 나눠요. 그러면 i는 108이 나오죠. 그죠? 자, 출력 2개가 아니고 하나죠. 3 더하기 108 해서 111. 답은 이렇게 코드에다가 밑줄 긋고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깔끔하게 코드 내비두시고 연습란에다가 지금과 같은 계산 3, 그러니까 108 곱하기 나누기 하셔야죠. 해서 자, 덧셈 111 해서 깔끔하게 답란에는 1, 1, 1 적으셔야 5점이라는 거죠. 자, 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코드 더불어 약수의 개념. 여기서 기본은 약수. 나누어 떨어지는, 나머지가 0인 나누는 수. 이게 약수예요. 예. 자, 이 약수의 개념을 잘 가지고 이후 문제를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